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소설의 첫 번째 소설이죠. 노새 두 마리. 자, 저번 시간까지 아문단까지 했고요. 이제 머문단 할 차례입니다. 53쪽입니다. 우리 교재 53쪽이고요. 지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노새가 지금 도망갔죠? 도망가서 아버지랑 밤 늦게까지 찾으러 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앞뒤 가릴 것 없이 잠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머문단이 시작됩니다.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자, 어디서요?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라 그랬어요. 골목에서 뛰쳐나왔어요. 노새가 골목에서 뛰쳐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큰 길로 나왔어요. 그러자 달려가고 있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것 본체만 취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지금 교통순경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경찰이라고 하죠.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다.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인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의 가는 곳마다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곱비 풀린 말이라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곱비 풀린 말이라는 것이 방해받는 것 없이 자유로운 모습이다 이런 뜻이 알았죠?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 짐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연탄짐. 연탄짐이라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도 세모를 치는 것들은 노새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에요. 노새를 힘들게 했던 대상. 노새를 힘들게 했던 대상 첫 번째 연탄짐. 연탄짐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다 이게 노새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에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지금 이제 어디로 이동했어요? 횡단보도. 아까 어떻게 됐죠? 아까 처음에 골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골목에서 뛰쳐나왔죠. 골목에 뛰쳐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도로를 막 달리다가 횡단보도로 온 거예요. 됐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동 경로.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퉁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매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떼구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나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지금 요 부분, 지금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요 부분은요. 지금 노새로 인해서 뒤엉키는 사람들이죠. 노새를 피해서 뒤엉키는 사람들. 노새를 피해서 횡단보도에서 뒤엉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새가 지금 골목에서 큰 길에서 횡단보도로 지금 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54쪽입니다. 54쪽.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제 번화가로 갔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죠. 여기는 아까 횡단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게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 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학생이 황망히 길 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지금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노새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 거죠? 노새로 인해서. 노새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 서문당 가니까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이번엔 어디로 갔어요? 큰 시장으로 간 거죠. 어디서? 번화가에서.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어이구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을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 갔다. 콩나물 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 알이 대굴대굴 굴렀다. 미꾸라지 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태도로운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득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3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노새 잡아라 저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죠.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는 다시 한 길로 나왔다. 한 길 또 큰 길로 나왔다 이 소리죠. 자, 어디서요? 시장에서. 큰 시장에서 한 길로 나온 거죠.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고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다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 쪽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 왜 검은 물이죠? 연탄재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연탄을 나르는 일이 어땠다? 고됐다. 연탄이 묻어서 그렇게 검은 물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연탄물이 이렇게 다리에 들 정도로 고되게 노새는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55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노새는 벌써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에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지금 한강다리라고 그랬더니 한강다리로 넘어왔어요, 노새가. 다리를 건너고 얼마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이제 고속도로로 왔네요.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여느 날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아까 머문단부터 지금 방금 읽었던 무슨 문단이죠? 어문단까지는 지금 뭐였어요, 그럼? 그렇죠, 꿈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꿈이었고.
꿈속에서 지금 노새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노새가 걱정이 됐으면. 지금까지 꿈이었어요. 머문단부터 어문단까지요. 저문단,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에 꿈으로 해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버렸는가? 자, 이게 뭡니까? 매일매일 그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서 이게 뭐예요? 노새가 달아나는 거. 뭐가? 내가 추측한 노새가 달아나는 이유. 처음다.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큰 길을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진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웠다. 귀가 따갑게 아려오는 듯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나는 언뜻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나는 말해놓고도 좀 무서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자, 이 부분.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어땠어요? 평탄했어요? 아니면 고단했어요? 그렇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짐작하게 만든 거죠.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무서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하고 손잡고 길을 걸으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56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버지가 난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이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눈이 내렸다 이 소리죠. 자, 눈발. 지금 시간이 점심때쯤이 되었고 눈까지 옵니다. 눈이 오면은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렇죠. 날씨가 좀 더 나빠진 거죠. 날씨가 굳어진 거죠. 그죠? 날씨가 굳어졌다는 것은 부자에게 시련과 고난이 계속해서 그렇죠. 부자에게. 이것도 복수입니다. 암시야, 암시. 뭐를 암시해? 시련과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시련이 계속된다. 시련이 계속됨을 암시하는 거예요. 시련이 계속됨을. 어느 곳을 지나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쁘게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 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이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도 고팠어. 두 가지가 안 좋은 상황이 겹쳤죠. 엎친겨 덮친겨 설상가상.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았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는 이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노새가 뭡니까? 우리가 찾는 대상이죠. 간절히 찾는 대상. 위기 부분의 소주제는 뭐니까? 노새가 멀리 달아나는 어디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깨어난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질녘이었다. 해질녘이 됐어요. 아침 일찍 나왔죠? 밥도 못 먹고 점심 지나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당한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에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물애기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은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갔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물원에 온 게 실감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된 거예요.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특별한 일을 여기고 있어요. 특별한 일로 여겼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으로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원숭이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 없다. 건성건성 보고 지나간다. 누가? 우리가 아버지, 그제? 아버지죠? 건성건성 보고 지나간다. 이거 뭐 한자성어로 주마간산이라는 뜻이에요. 건성건성 본다라는 뜻의 한자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말을 타고 경치를 감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타고 산을 보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건성건성 보는 것을 주마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에서였다. 얼룩말은 모두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57쪽 보세요. 57쪽 보시고 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합니다.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아버지가 말과 닮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버지가 말이랑 생긴 게 닮았다라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야? 노새처럼. 잃어버린 노새처럼. 굉장히 고된 삶을 살고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길게 째진 감정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키가 그랬다. 이게 아버지의 뭡니까? 아버지의 외양묘사죠. 외양묘사. 외양묘사가 뭔지 알죠? 겉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아버지의 외양묘사.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 수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아버지의 삶이 노새와 어떻다? 똑같다. 고단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삶이 노새처럼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노새처럼 고단한 삶을 산 아버지다. 이해됐어요? 이거를 내가 깨달은 거야.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소주제 봅시다. 노새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들어간 어디? 동물원. 나는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 닮았다는 게 뭐? 도된 삶이 닮았다는 거예요.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 없다. 우리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췄다. 실끝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대포집 지금 뭡니까? 대포집 지금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이 클까요? 지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좌절, 상실, 그죠?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사 미천이 없어진 거예요. 좌절, 상실한 마음을 대포집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에요.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 다시 맘 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노새는 잃어버렸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런 거예요.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와꽉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주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죠.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태도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태도. 그래서 적어줄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 아버지 대단하죠? 고된 삶을 살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포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다. 기분 좋게 취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잉 한번 웃었다. 그 뭐라고 해? 히잉이라 그러지. 아버지 자꾸 말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삶이 어떤 거야. 고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노새 같은 삶이야.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난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냥 그 어린아이다운 뭐야? 순수함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보시면 노새인데 노새라는 말 그대로만 해석해보면 놀자 이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참 단어적이에요. 노새라는 건 놀자 그지? 그런 뜻인데 노새는 정말 고된 삶을 살아가죠. 이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이건 뭐야? 불행한 사건은 암시하는 거죠. 불행한 사건은 암시합니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러면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 온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러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지금 뭐 계속 노새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술이 확 깨는 듯 응? 코를 풀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하늘이 맑은데 갑자기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쩍스쩍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난 아버지하고 뒤를 따라서는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 무엇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이런 것들, 택시 뭐 이런 거. 지금 이 세목한 친 것들은 다 뭐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노새를 부려? 노새는 뭐예요? 구시대적 삶의 방식이죠. 그럼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요, 지금 구시대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도시 빈민들. 도시 빈민들이 자동차 타기 싫어서 안 탑니까? 아버지가 자동차로 배달하기 싫어서 안 했겠어요? 그거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도시 빈민이 대도시에 적응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시 빈민이 대도시에 적응하면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간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또 한 마리의 노새 누구예요? 또 한 마리의 노새 누굽니까? 아버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버지를 대변되는 뭡니까? 도시 빈민들.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도시 빈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빈자가 가난한 빈자예요.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구시대적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니까, 그렇죠? 자, 결말에 소주져 봅시다. 대포집에서 앞으로 자신이 뭐가 되겠다? 노새가 되겠다. 노새가 되겠다고. 노새가 되겠다고 말했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경찰에 왔었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갔다. 또 좌절하게 되는 거죠. 도시 빈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 빈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나타낸 소설인데요.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소담을 한눈에 보게 한번 봅시다. 특징부터 볼까요? 특징? 어린 아이인 나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관찰자 시점으로 그려내었고 아버지와 노새를 동일시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하층민의 고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로 대변되는 도시 빈민들의 고된 삶,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발단 부분 쭉 읽어보시고, 전개 부분 무슨 배달합니까? 아버지가 무슨 배달하죠? 연탄 배달을 하죠. 연탄 배달을 하던 중 노새가 가파른 골목길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달아나 버렸고, 달아난 노새를 찾기 위해 돌아다녀서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자, 노새가 멀리 달아나는 꿈을 꿨죠.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다시 함께 노새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노새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들어간 동물원에서 나는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다라고 생각했고, 어디 앞에서? 대포집 앞에서. 대포집 앞이 아니죠. 대포집에서 앞으로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노새가 입힌 피해 때문에 경찰에 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나갔다. 자, 아버지와 나의 성격, 과묵하고 성실하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얻고 있다. 아버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도 정이 많고 긍정적이고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있다는 거죠. 이 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도시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동네. 1970년대 사회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들: 노새마차, 연탄,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무슨 주택? 문화주택. 별표 쳐주세요. 다음 중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주택, 슬래브집, 슈, 샤인, 보이 이런 것들. 노새 두 마리의 상징적 의미 정말 중요하죠. 노새 하나는 연탄마차를 끌던 노새지만 노새 2는 아버지. 즉 함께 연탄 배달하면서 고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중요하죠. 도시와 산업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간 도시 빈민을 상징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이로써 노새 두 마리 마치고요. 숙제는 자연스럽게 소단 한눈에 보기를 5마이너트 하시고요. 문제를 풀어 오시는데 문제는 노새 두 마리 처음부터 63초까지가 숙제입니다. 알았죠? 63초까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